대한민국 방산기업이 또 수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가 무려 3조 5천억 원어치나 중동에 팔린 것인데요. UAE와 사우디 이은 조단위 수출 소식에 세계 방산업계 전체가 놀라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무적의 미사일을 만든 대한민국 방산산업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동을 석권한 천궁2의 인기 비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2021년 10월 18일 LIG 넥스1은 4종의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천궁을 포함해 형궁과 비궁, 그리고 천검 사업에서 탈락했던 전술대전차 미사일이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특히 천궁은 대중에게 공개되자마자 UAE와의 4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그리고 천궁의 수출 성과는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2일 중동 현지 군사 매체인 디펜스 아라빅에 따르면 이라크 국방부가 천궁2 8개 포대를 총 25억 달러, 한화 약 3조 5천억 원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스라엘 전쟁으로 중동 지역에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된 후 예멘 후티 반군 등이 날리는 미사일 위협도 커졌다라며 중동의 불안한 정세를 천궁의 주요 수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주요 외신들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며 폭격 위협에 대응해온 한국형 미사일 체계 KAMD가 중동 정세에도 적합하다는 판단을 각국이 내린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천궁2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차세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적의 공중 위협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천궁2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전에 배치되었으며 뛰어난 성능 덕분에 여러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무기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이 미사일은 중거리 대공 방어 시스템으로 최대 40km까지 적의 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합니다. 천궁포대는 8개 발사관을 탑재한 발사대 차량 4대와 다기능 레이더, 교전 통제소를 포함하며 미사일과 통합체계는 LIG 넥스1이,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 발사대와 차량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생산해 왔습니다. 고도 40km 이하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등을 요격하는 천궁2는 위력 증강형 탄두를 탑재해 적미사일에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요격미사일을 발사대 위로 10m 이상 튀어오르게 한 뒤 로켓을 점화하는 콜드론칭 기술을 탑재했으며 종말 단계에서는 요격미사일의 위치를 신속히 변경하는 측추력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천궁2는 탄도탄 요격을 위한 교전 통제 기술, 다기능 레이더의 추적 기술, 다표적 동시 교전을 위한 정밀 탐색기 등이 적용돼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무기로 꼽히는 만큼 360도 전방위 탐지 및 추적을 위해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해 탐지 추적 성능을 향상시켰고, 특히 중동 지역에 수출되는 버전엔 사막의 고온과 모래먼지 등을 막아내는 설계까지 고려되었습니다. 적의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정확한 요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쟁 제품들과 확연히 차별화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천궁2가 중동에서 조단위 수출을 끌어낸 이유는 단순히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중동 지역은 최근 수년간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지속되며 다양한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중방어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천궁2는 이러한 지역적 요구를 충족하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이라크, UAE,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들은 자국 영토의 넓은 면적을 방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들은 높은 성능을 갖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했으며 천궁2는 그들의 요구에 맞는 효율적인 방어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전술한 대로 UAE는 이미 2022년에 천궁2를 약 4조 원에 수입했으며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계약까지 이어지면서 중동 전역에서 천궁2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천궁의 중동 수출에 난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공냉식 냉각 체계를 택한 천궁2 사막이란 환경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천궁2는 TWT 진행파관을 사용해 고출력 X밴드 레이더파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많은 열이 발생하며 이에 외부 공기를 직접 열원과 접촉시켜야 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사막의 열기와 먼지, 모래바람과 맞지 않았던 것인데요. 특히 천궁의 다기능 레이더는 폐사 방식으로 송신기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급전판이 손상되거나 송신기가 망가지면 작동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즉,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될 때까진 한낮 온도가 60도 이상 올라가는 중동 지역에서 한국의 천궁을 운영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페사 레이더가 국산 에이사 레이더로 대체되었으며 냉각체계 일부가 수랭식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팩3S였던 이중펄스 추진체까지 도입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마저도 완성될 경우 천궁2의 다음 버전인 천궁3는 미국의 팩3MSE를 압도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또한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부분에서도 천궁2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천궁2는 발사대 하나당 8발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15억 원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같은 경쟁 제품보다 비용 효율성이 뛰어나면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하고 있어 방산 예산이 한정된 국가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품질의 무기를 공급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엔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의 지분도 있습니다. 가령 현재 세계 최고의 지대공 미사일 기술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이스라엘의 경우 요격 능력을 갖춘 미사일 개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2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개발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당시 경제난을 겪던 러시아를 통해 우수한 대공무기 체계인 천궁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발 시간 단축과 예산 절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인데요. 그러나 사실 천궁은 길이 46m, 직경 275mm, 중량 400kg의 탄도탄 요격고도 15km로 길이 52m, 직경 250mm, 중량 320kg, 탄도탄 요격고도 15km인 팩3 미사일보다 약간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가격 수준은 절반 또는 그 이하입니다. 가령 패트리어트 팩3의 한 발당 가격은 400만 달러, 한화 50억 원 선이며 팩3 MSE는 그보다 비싼 80억 원에 달합니다. 그에 비해 천궁은 약 150에서 200만 달러, 약 20억 원 수준으로 천궁의 타겟이 대당 수백억을 호가하는 전투기나 대륙간 탄도탄 같은 무지막지한 무기들이란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천궁2의 성공은 단순히 하나의 무기 시스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방산기술의 전반적인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천궁2는 국산화율 100%를 달성한 무기로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국산 기술의 발전은 방산 수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가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형 방산 기술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천궁2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천궁2의 성공적인 수출은 향후 다른 방산 시스템들의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은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없이 진화하는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대한민국의 천궁 또한 또 한 번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현실화한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 때문인데요. 러시아는 몇 해 전부터 기존 방공망으로 요격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꿈의 신무기 극초음속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의 미사일은 러시아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만큼 러시아는 가장 진보된 미사일 원천 기술은 물론 막강한 운용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그대로 카피한 복제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적 북한이 미사일 분야에서만큼은 중국과 이란 등 군사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사실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를 저지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 역시 계속 업그레이드에 소요가 있었으며 실제로 이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80년 역사의 미국 민간연구소이자 최초의 싱크탱크로 불린 랜드 연구소는 현재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과 러시아뿐이다 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술의 뜻, 문제는 이런 러시아의 기술이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S-400을 3조 원어치 들여와 200여 회 이상 발사 실험을 거쳤으며 현재 개량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이번 청공투의 대규모 수출 계약으로 인해 중동 지역에서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더 큰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동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시장 자체를 석권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와 같은 주요 중동 국가들은 이미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해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으며 이들의 군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계약은 방산 외교의 성공적인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방산 기업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중동 지역의 방산 시장을 공략했으며 그 결과물로 조 단위의 대규모 계약이 성사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글로벌 방산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청공투의 중동 수출 대박은 대한민국이 방산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중동 전역에서 한국의 방산 제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공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대한민국 방산 산업 전체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성공을 거두며 세계 방산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넓혀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